자, 부자 감세 정부, 이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또는 뭐 상속세 세율을 낮추겠다. 이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뭐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뭐 우선 생각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해서 이런 얘기에 동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남 3구 아무래도 비싼 집들이 많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사람들의 조금 그 종부세를 폐지해서 이런 사람들의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세금을 안 내지만 종부세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정도 나온다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이런 유권자들을 고려하는 것인가? 제가 오른쪽에 이제 이번 22대 총선 네, 이제 그 정당 득표 지역구를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자 강남 3구도 그렇고 예를 들면 광진구 같은 경우도 16,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종부세 부과자들이.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뭐 종부세를 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정말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어떤 충정심 때문인가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부세의 원래 취지라든지 도입 목적 또 우리 사회가 불로소득 사회로 점점 더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 집을 갖고 싶은 것을 욕망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욕망 안에 따지고 보면 이런 시세 차익이라든지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거에 본인들도 동조한다는 건가요? 우리 사회를 전망 더 어떤 더 나쁜 나락으로 이렇게 몰고 가자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는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꽤 우리가 한 20년 동안 해왔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종부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종부세 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를 도입하고 계속 종부세에 대해서 어떤 강화 조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되면 오히려 이걸 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 그래서 사람들이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운영을 잘못한 거고 예를 들어서 종부세 때문에 정말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납부 유예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완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서 오히려 빚내서 집 사자라고 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까지 이제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종부세 자체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종부세가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대상자 내가 지금 종부세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게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공화국이 빚어내는 현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부세 폐지의 강력한 논거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하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그 종부세 상승분을 전가시켜가지고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2022년도에도 이 종부세가 완화가 된 바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한 11만 명 정도로 1주택자 얘기입니다만은 감소돼 있고 이 사람들이 내는 연 그 종부세 금액이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한 달로 치면 한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서민들인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또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깎아준다면 종부세가 올라서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세금이 낮아지면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오히려 낮춰줄 건가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징벌적 과세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것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
이 특별한 이제 근로소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거 아니냐? 또 집을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집을 팔려고 해도 이 집을 팔기가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계속 이제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부에서는 집을 팔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이 어려운 사람들 당장 소득이 없어서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감면 조치라든지 납부 유예 같은 조치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 이것은 오히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채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 종부세 폐지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재산세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와 재산세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종부세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걷어가지고 지방 정부에 이제 내려주는 그런 세금으로서 교정과세, 그러니까 부동산에 과도한 어떤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재산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어떤 유형이든 간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목적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통합하자 이 주장은 1세대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데 집을 한 채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가 됐을 때는 그 한 채에 대해서만 그 지방에 재산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기초지자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겠어요?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강남 구민 같은 경우에 종부세 같은 게 한 8,700억인데 그래서 세입액이 한 1조 6,800억 정도 되면 한 절반이 종부세 세원이거든요. 만약에 지방세로 이게 종부세가 전환이 되면 어떻겠어요? 강남구의 수입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에 통합을 만약에 안 했다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오롯이 강남구의 수입으로 잡힌다. 그거에 비하면 집값이 낮은 집들이 많은 이런 지방 정부들 또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는 오히려 이 지방세 세수가 감소되는 이런 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정 격차를 더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년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 그 뉴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지방세와 통합하는 것이 과연 지방 재정 격차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지방세로 전환하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부세 폐지와 지방세 통합 과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데요. 향후 종부세 개편 논의에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지방재정연감을 분석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 공약대로 하면 서울 지역 세수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2020년 종부세 총 결정세액 3조 9천억 원 가운데 무려 62%인 2조 4천억 원이 서울시에서 거쳤습니다.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서울시 기초단체에 돌아가는 세수 총액은 2조 743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전남과 경북,
강원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역지자체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 교부세액 비중이 높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종부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재정력이 낙후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총 수입의 3% 이상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지자체는 2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에 달했습니다. 전남 한평군과 부산 중구 등은 부동산 교부세 비중이 총 수입의 5%를 넘었습니다.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조정해주는 기능이 사실은 교부세이고 종부세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교부세까지 폐지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울만 늘어나는 결과가 있게 되니까요.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세 수입보다 많았던 지자체는 총 7곳입니다. 이 중 경북 울릉군은 지방세 수입액보다 부동산 교부세액이 2배 이상 많았고 경북 영암군은 1.5배가량 많았습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현행 부동산 교부세 재원과 배분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는 심화하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종부세 논의에서 지역 재정 불균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가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